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영표 선수는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풀백으로 회자되고 있는 박지성 선수와 함께 동시대에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그야말로 레전드 오브 레전드 축구 선수입니다. 이영표 선수는 한때 유르겐 클롭 감독의 부름을 받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 영입되었던 의외의 경력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해볼 이야기는 이영표 선수가 도르트문트에 입단하기까지 이야기와 도르트문트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영표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영표 선수는 안양공고와 건국대학교를 거쳐 2000년 안양 LG 치타스에 입단하면서 본격적으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건국대학교 시절부터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 그리고 A대표팀 선수로서 이미 데뷔전을 치렀던 이영표 선수는 국가대표답게 프로에서의 첫 시즌인 2000시즌 바로 주전 자리를 차지하면서 18경기 출전 2골 1도움을 기록 안양 LG를 K리그 우승으로 이끌어내면서 안정적으로 프로 무대에 안착했습니다. 이영표는 프로 1년차였음에도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도 전경기에 출전했고 2000년 AFC 아시안컵에서도 전경기 주전으로 6경기 출전 1골을 기록하는 등 1년차 프로 선수로서는 정말 소중한 국제대회 경험을 많이 쌓게 됩니다. 2001 시즌 K리그에서 29경기 출전 0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안양 LG의 리그 2위에 공헌했고 2002 시즌 23경기 출전 1골 5도움 역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거스 히딩크 감독의 2002 한일 월드컵 엔트리에 최종 승선하는 데 성공했고 포르투갈전 박지성의 결승골을 어시스트, 이탈리아전 안정환의 골든골을 어시스트하는 등 정말 절대적인 존재감을 내뿜으면서 대회 5경기 출전 2도움의 매우 뛰어난 활약으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이영표였고 히딩크 감독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는 선수도 이영표였기에 2003년 1월 거스 히딩크 감독은 애제자 박지성과 이영표를 PSV 아인토벤으로 함께 데려가게 됩니다. 2002-2003 시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박지성과는 달리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에서 15경기를 출전하며 안정적으로 팀에 안착한 이영표는 민첩하고 영리한 움직임으로 기복 없는 꾸준한 수비력과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헛다리 개인기를 통한 적극적인 공격 가담 능력이 처음부터 돋보였습니다. 2003-2004 시즌에는 32경기 출전 0골 3도움을 기록 시즌 내내 PSV 아인토벤의 완전한 주전으로서 거의 모든 경기에 풀타임 출전하는 안정적인 활약을 펼쳤고 에레디비지 시즌 베스트 11에도 선정될 만큼 물오른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2004-2005 시즌에는 시즌 31경기 출전 1골 9도움을 기록 수비수임에도 공격 포인트를 무려 10개나 기록할 정도로 공격력이 극대화된 시즌이었으며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12경기 출전 0골 1도움을 기록했는데 AC밀란과의 4강 2차전 경기에서 세계 최고의 풀백 카푸를 제치고 필립 코쿠에게 연결한 어시스트는 가히 압권이었습니다. 결국 2005년 여름 에레디비지에서 이영표를 상대해본 네덜란드 출신 감독 마틴 요레 러브콜을 받아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하스퍼에 입단하게 됩니다. 2005-2006 시즌 30경기 출전 0골 0도움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특유의 기복 없는 플레이로 프리미어리그 무대에도 안정적으로 안착했고 고질적인 약점인 킥력과 크로스 능력 때문에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성공적인 데뷔 시즌이었습니다. 이영표의 좋은 폼에 AS 로마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기도 했지만 이영표에게 무한한 신임을 가졌던 마티뇨 감독이 적극적으로 말리면서 이적을 행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리고 2006-2007 시즌 베누아 아수에코토가 영입되어 잠시 동안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영표는 다시 주전 자리를 차지하면서 21경기 출전 0골 0도움을 기록했고 2007-2008 시즌에는 유망주 가레스 베일이 영입되어 경쟁을 펼쳤지만 마티뇨 감독은 공격적인 재능이 뛰어난 가레스 베일을 윙어로 활용하고 이영표를 풀백 주전으로 기용할 정도로 이영표에 대한 변함없는 신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007년 11월 마티뇨 감독이 경질되고 후안데 라모스 감독이 부임하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후안데 라모스 감독은 수비력에 있어 확실한 카드가 아니었던 이영표와 가레스 베일을 전력에서 배제시켰고 수비력에 특화된 카드인 레인저스의 앨런 허튼을 영입해 주전으로 활용하게 되죠. 이영표는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부터 38라운드까지 15라운드 연속 결장하게 되면서 완전히 전력에서 배제되었고 결국 2008년 여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로 이적하게 되면서 토트넘 하스퍼를 떠나게 됩니다. 당시 도르트문트에는 브라질 국가대표 출신이자 도르트문트에서도 1998년도부터 300경기 가까이 뛰어온 리빙 레전드 데데가 버티고 있었고 이영표로서는 버거운 상대이긴 했지만 데데는 축구 선수에게 치명적인 십자인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이었고 2군에서 갓 승격한 20살의 유망주 마르첼 슈멜처가 있긴 했지만 워낙에 검증이 안 된 자원이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미 5년 이상 커리어를 쌓아온 베테랑 수비수 이영표의 영입은 도르트문트로서는 굉장히 적절한 영입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르겐 클롭 감독이 직접 이용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입했다고 하니 이용표에게는 나름대로 보장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14일 FC 샬케와의 경기에서 이용표 선수는 분데스리가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사실 2008년 1월 이후 8개월 만에 공식전 출전이었고 경기 감각적인 문제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이용표 선수는 상당히 활발한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이용표 선수 특유의 장점이 잘 발휘가 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6라운드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에서는 독일 국가대표 출신 라이트백 파트릭 오모엘라의 부상으로 인해 라이트백으로 출전했음에도 역시 좋은 움직임과 택배 크로스로 어시스트까지 기록하면서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이용표 선수는 파트릭 오모엘라가 부상에서 회복하면 다시 마르첼 슈멜처를 제치고 레프트백 주전 자리를 차지했고 오모엘라가 또다시 부상을 당한 경기에서는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해 자리를 메꾸는 등 그야말로 멀티 자원으로서 요긴하게 자리를 메꿨습니다. 하지만 왼쪽과 오른쪽을 왔다갔다 하는 동안 경기력은 다소 하락세를 타고 있었고 2009년 2월 분데스리가 20라운드 에네르기 코트부스와의 경기에서는 다이렉트 퇴장을 당해버리게 되는데 하필이면 이 시점에 장기 부상자였던 데데가 부상에서 복귀하게 되면서 출전 기회를 잡기 힘들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잔부상에 시달렸던 파트릭 오몰라 역시 이상하게도 데데가 복귀한 이후에는 아무런 부상도 당하지 않으면서 잔여 모든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했고 이용표 선수는 데데 복귀 이후 벌어진 12경기 중에서 단 2경기 출전에 그치면서 2008-2009 시즌 18경기 출전 0골 1도움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여름 이용표 선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알힐랄로 이적하게 되면서 이용표 선수의 7년간의 유럽에서의 도전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용표 선수의 도르트문트 시절을 돌아보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딱히 실패라고도 할 수 없는 나름대로 준수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결론적으로 이용표 선수가 도르트문트에서 롱런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애초에 이용표 선수의 영입은 주전 선수의 부상으로 인한 땜빵용 영입으로 시작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데데 선수의 경우 도르트문트에서 워낙에 확고한 입지를 지닌 레전드 선수고 이용표 선수의 경우 베테랑이긴 하나 도르트문트에서는 신입생이었기 때문에 데데 선수의 상징성을 뛰어넘으려면 데데가 보여준 활약에 그 이상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데데는 2007-2008 시즌 30경기 출전 1골 11도움을 기록할 정도로 수비수답지 않은 파괴력을 제대로 보여준 선수고 이용표 선수의 경우 도르트문트에서 나름대로 뛰어난 움직임을 수차례 선보이긴 했지만 결국 상징적인 선수인 데데를 밀어내기에는 부족한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시 유르겐 클롭 감독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유망주들을 통해 대대적인 세대 교체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도르트문트는 임대생에 불과했던 누리 샤인, 그리고 지난 시즌 단 한 경기도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마르첼 슈멜처, 바이에른 미넨 2군 출신으로 빛을 보지 못했던 20세 유망주 마추 멜스, 그리고 마인츠 때부터 자신이 키웠던 자신의 애제자 네벤 수보티치 등 전혀 중용되지 못했던 유망주들에게 전폭적으로 기회를 제공했고 이러한 클롭의 의중은 이드메인 2009년 그리고 2010년으로 넘어가면서 스벤 벤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카가와 신지, 마리오 게체 등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선수들을 대거 등용하고 주장인 세바스티안 켈 그리고 골키퍼 바이덴 펠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노장 선수들을 거의 모조리 숙청시켰습니다. 2008년 당시 31세였던 이용표 선수도 역시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지 않았다고 해도 도르트문트에서 1년 이상 더 버티기는 힘들었을 것이고 실제로 이용표를 밀어냈던 선수들인 데데와 파트릭 오모엘라의 경우도 1년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전력에서 배제되는 벤치행 열차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용표 선수의 빌드업 능력입니다. 유르겐 클롭 감독은 워낙에 잘 알려져 있지만 수비 진영에서부터 빌드업 능력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감독 중 하나인데 이용표 선수의 경우 온도볼에서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데에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수이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킥에 있어서는 장점이 부족했기 때문에 유르겐 클롭 감독의 전술 스타일상 알맞은 카드라고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클롭 도르트문트의 대표적인 사이드백인 마르첼 슈멜처와 우카시 피슈책의 경우 패싱 능력에 있어서 정평이 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용표 선수의 경우에는 전술적인 부분에서도 클롭 감독이 선호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이용표 선수의 도르트문트 시절을 리뷰해봤습니다. 사실 이용표 선수가 힘들었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상이긴 하지만 이용표 선수가 대표팀에서 은퇴한 지 10년이 돼가는 현 시점에도 그의 빈자리는 아직까지도 정말 크게 느껴질 정도로 이용표 선수는 정말 역대급 대표팀 선수임에는 분명하고 저 역시도 이용표 같은 선수가 다시 나오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마라도나를 동경해 천부적인 테크니션으로 성장했던 이용표 같은 선수가 다시 한국 축구계에 나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